이번 강은 2017년 5월 7일입니다. 2017년 5월 7일 날은 바로 우리 제2회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본 시험인데요. 여러분이 이 시험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볼 때 합격할 수 있도록 실제 문제를 백과사전식 해설로 해설을 했습니다. 1과목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을 보면요. 역시 안전관리론인데 이 안전관리론은 역시 문제수는 20문제 출제되죠. 그 다음에 배점은 한 개당 5점입니다. 그래서 20개 곱하기 5를 하니까 100점입니다. 이 100점인데 반드시 몇 점을 맞아야 된다? 40점을 맞아야 되죠. 8개를 맞아야 됩니다. 7개를 맞으면 전 과목이 평균 60점이 넘었더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가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개를 맞아야 되고 우리는 사실 8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점 20개를 맞습니다. 실력도 향상됐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대한 작전도 나름대로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에 나간 장수가 전쟁에는 졌더라도 전술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첫 번째 과목입니다. 바로 시험에 합격하는 전술을 한번 세워보는 방법으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안전기사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전관리자는 10가지 업무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는요. 첫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모문화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머리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저는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987년 약 30년 전에 일본으로 가서 한 3개월 정도 공부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팔팔한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거기 가니까 일본의 교토대학 교수가 내 정도 나이였습니다. 60이 된 머리도 저같이 허연분이 손수 운전을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빈손으로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딱 작은 다이어리를 갖고 탁탁 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전에 메모 습관을 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직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제 안전관리자가 되잖아요. 반드시 메모 문화를 해야 됩니다. 메모를 잘 해야 되는.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법으로도 업무를 한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조언, 지도도 합니다. 실제 본인도 하고요. 지도도 하고 이런 일을 안전관리자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에 의한 관한 보자 및 역시 조언 지도도 누가 한다? 여러분 안전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업장 내에 사용하는 전체 환기장치라든지 국소 배기장치, 환기장치라든지 배기장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보건입니다. 보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누구? 보건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에 관한 공학적 요 말도 하면 안 돼. 공학이란 말이 있어도 역시 이것은 누가 한다? 보건관리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답이 나오고 또 국소 배기장치니 환기장치 이 말만 나와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력보다 벌써 있잖아요. 전술에 능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죠. 안전관리자 업무 10가지를 제가 다 해놨는데요. 첫째 안전관리자 업무는 10가지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어떻게 취업규칙에 정한 직무를 해야 됩니다. 둘째, 안전인증 대상 기계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어떻게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를 해야 되죠.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기획의 수립이라든지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역시 해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사업장의 순회 점검 및 지도 조치를 건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요사이 자기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에 있는 사인제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내가 부천에 있는 데는 사인제 대학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심화과정을 나온 거예요. 저희 대학도 심화과정 운영하는데요. 이연제 대학 안에 2+2라 그래서 이연제 학위과정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역시 심화과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길 나왔는데 얘가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전공했대요.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은 노가다니까 전기나 기계를 배우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기도 기계도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하면 좋지 않냐니까 안전관리자가 바로 노가다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업장의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를 한다고. 아니 사업장의 지도 및 조치의 건의가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저의 강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강의를 하겠다고. 안전관리자는요. 노가다도 아니고 정말 유일하게 하이트하려고 녹색 직업 중에 녹색 자격증을 가지고 녹색 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대학을 가면 S대학을 가지 왜 그런 인하대학 정도 가겠냐 그래서 저는 인하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으니까 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도 대한민국은요. 학연, 지연, 혈연이 있다 없다 영원히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강의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데요. 드디어 1회 때 최종 합격 76세 되는 분이 합격해가지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도 2018년 교재에는 어디에다 제가 머릿말에 쓰려고 그러면 그뿐 아닙니다. 76세가 문자가 왔는데요. 60세 합격됐다고 와서 57세 합격됐다. 근데 사실은요. 이 76세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합격한다는 사실은. 그러나 이분이 합격했을 때 뭐겠습니까? 자기는 아직도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이 자격증을 친구회사에서 걸어두면서 평생 안전관리를 하다가 자기는 하늘나라 가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나는 직업을요. 안전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요. 안전행정처를 없애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아직 없어지지 않지만 사실 안전행정처인지 안전처는요. 사실 군인들이 와서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안전은 안전처에서 한 것이 소방과 해양 분야만 했지 실제 산업안전 어디서 하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안전부서를 총리급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한 군데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다 안전은 어디서 요소에서 나눠져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순회 점검과 지도, 조치,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라든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입니다. 7번째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도 해야 되죠. 8번째입니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도 해야 합니다. 9번째인데요. 바로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과 유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10번째입니다. 그 밖에도요.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해야 되는 것이 안전관리자입니다. 요사이 근간이 들어왔어요. 2017년 바로 5월달 이후에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크레인 사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전관리자가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관리자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1-32쪽에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7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왜? 1회 때 출제되었으니까 2회 때 또 연속으로 출제.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것은 정보 제공에서 시행령 13조의 안전관리자 업무가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니까요. 2번은 버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안전관리자 하면
버드보다는 누구예요? 하인리를 하잖아요. 그죠? 하인리. 하인리는 1대4는 뭐예요? 직접비와 간접비를 일 거예요. 1대29 300은 뭐죠? 바로 하인리의 1대29 300의 법칙인데 이런 중상해, 경상해, 무상해 이래 했잖아요. 버드의 이론은 1대 10대 30대 600이에요. 버드의 재분포에 따르면 20건의 경상이 발생했대요. 간란에 물적과 인적 상해가 사고 발생했을 때 무상해 또는 무사고 위험 순간은 몇 건이 되겠네 알아야 돼요.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이잖아요. 이런 역시 중상해요. 바로 10은 뭐예요? 요놈이에요. 경상인데 10이 2배로 늘었대. 그럴 때 요게 무상해잖아요. 무상해는 얼마냐고 2만 곱하면 되는 거야. 2. 그럼 얼마? 바로 1200건이 되겠습니다. 요게 3번이 답이 되겠네. 어디 있나요? 바로 우리 교재 45쪽에 있습니다. 역시 2017년 5월 7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틀림없이 나올 수 있고 지금 1번과 2번은 실기 필답형에도 자주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요 보충학습에서요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을 쭉 한번 해놨는데요. 바로 버드는요 1960년대 17만 5,300여 건의 보험사고를 분석하여 하인리가 처음 주장한 사고 발생 연쇄 이론을 조금 더 수정했습니다. 나는 이 버드라든지요 하인리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인리는 바로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는 보험회사 일을 하면서 안전의 세계 최고 대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641건의 사고를 중상, 경상, 무상해, 물적 손실, 무상해, 무손실 사고의 1대 10대 36의 법칙을 바로 버드가 제시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니까 요게 20으로 늘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1을 곱하면 얼마? 1200건이 바로 요 답이었다는 거예요. 특히요, 요 600건은 무사고, 무상해, 무사고, 위험 순간이라 알아두고요. 요 30은 물적 손실만 발생하는 거고 10은 물적과 인적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3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 보건교육 중 관리, 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것이에요. 관리 감독자입니다. 첫째,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해야 되죠. 표준안전 작업 방법이라든지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도 역시 누가 한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요.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도 역시 관리감독자는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라든지 동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돼? 바로 근로자가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해설을 확실히 한번 확인한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6가지 사항인데요. 바로 작업 공정 유해위험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번째입니다.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번째 산업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6가지 내용이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186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확실한 정보를 다시 한번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회 2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4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독마스크의 사용 가능한 공기 중 최소입니다. 산소농도 기준은 몇 %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산소농도가 18% 이상이 유지가 돼야만이 방동이나 방진이나 가능한 산소농도는 얼마? 18%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제 규칙 618조 정의도 되어 있지만 실제 대기 중에는요. 산소가 21%예요. 그 다음에
질소가 79%죠. 이게 지금 우리 정상으로 이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18% 이상이 돼야만이 방진과 방동을 착용할 수 있고요. 여기 이하가 되면 18% 이하가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뭐 방진 방동 불가능하고 산소 마스크 또는 산소호수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몬주는요, 우리 재해 코스트 역설을 하면 하이니라든지 역시 버드, 그 다음에 버드보다는 시몬지와 하이니죠. 시몬주 재해 손실 방법은 보험 코스트와 무보험 코스트인데요. 보겠습니다. 시몬주는 재해 손실 비용 산정 방식에 있어서 비보험 코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보험 코스트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한다? 회사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비보험 코스트는 A냐 B냐 C 등급인데 여기 알아들었어요. 반드시 첫 번째가 상당히 휴업이에요. 휴업. 일어나간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영구전 사망이잖아요. 영구전노동 불능상해는 사망이나 또는 1급에서 상급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벌써 찾았고요. 영구 부분 노동, 일시 전 노동, 일시 부분 노동 등이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로서 시몬주의 재해 코스트 산출 방식은요. 총재해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입니다. 이 보험 코스트라는 것은 산재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보험 코스트는 봐요. 휴업상해, 통원상해, 응급조치 건수, 무상해 건수 등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야 영구 전노동은 이거는 봐요. 1급에서 사망은 봐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휴업도 안 되고 바로 이거는 어떻게 사망에 가죠. 식물인간이 돼요. 여기 나오는 통원상해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 부분 노동 불능이 되겠고요. 일시전 노동 어때요? 이런 거는 응급조치 건수가 되겠죠. 역시 일시 부분 노동도 역시 응급조치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요 세 개는 포함되는데 영구 전 노동이라든지 사망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 교재 1-55쪽에도 나와 있지만 또 어디 있습니까? 2016년 5월 8일, 2016년 10월 1일, 2017년 역시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공부를 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 공부를 해도 기사 공부가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원서만 2개 쓰면 2개 다 된다. 오전은 기사, 오후에는 산업기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하이니어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입니다. 우리 하이니어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는 우리는 첫째는 뭐예요? 반드시 문제를 끝까지 조직이 우선돼야 됩니다. 첫째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은요. 우선 1단계가 뭐예요? 안전조직이에요.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이 다 맞네. 3단계는 분석이죠. 4단계는 시정방법의 선정이에요. 5단계는 시정책이죠. 그럼 답이 1번이네요. 보면 하이니어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는요. 조직에서부터 시정책의 적용까지다. 여기는 어떻게 반드시 3위를 적용해야 된다. 3위는 뭐가 돼요? 3위 첫째 에듀케이션이 되겠죠.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 아니죠. 두 번째는 뭐요? 역시 안전도 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관리라 그러기도 하고 동료라 그러기도 하고 규제라 그러죠. 그게 바로 엔포스먼트죠. 그렇게 이렇게 바로 3위를 적용하는 것이 시정체계 적용은 바로 3위도 적용한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1-46쪽에 있고 2016년 10월 1일과 2017년 5월 7일 역시 기사, 산업기사에 동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우리는 몇 번을 보느냐? 7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을 보니까요. 교육훈련은 4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인 교육은요. 반드시 4단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단계? 준비 단계. 또 다른 말로 뭐 도입 단계라고 그래요. 요놈을 준비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1단계 3번, 4번은 이제 아예 답이 안 되는 거죠. 준비를 했으면 반드시 뭐예요? 준비를 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아, 여기 있네. 잘못했네요. 여기 있네. 요거도 맞네. 4번까지. 2단계는 뭐예요? 반드시 제시 단계.
그리고 1단계는 준비 단계, 2단계는 제시, 3번에 어떻게 적용 단계, 4단계는 확인 단계 또는 어떻게 평가 단계. 그리고 답은 몇 번? 1번이 아닌 4번이 답이 되겠다. 역시 교육훈련 4단계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학과 교육의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85쪽에 있고 2016년 3월 6일 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1번부터 120번까지 하겠지만 우리 교재를 벗어난 문제가 한 문제도 없다는 걸 명시하게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반드시 2017년 5월 7일 날 출제됐다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두어 가지고 여러분 책을 볼 때 쉽게 바라보라 그 문제의 중요성을 앓고 그 문제를 머리에 담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8번째 문제인데요. 직무적성검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직무적성검사는요. 첫째 재현성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산재도 직무적성검사도 심리검사도 다시 한번 안 돼. 재현입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요. 2번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스튜디오였어요. 우리 PD님이 잘못해가지고 다시 에러가 발생하면 서로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안 돼 뭐든지. 그래서 재현은 안 된다. 없어 이런 거.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타당성이 누구나 봐도 인정하는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심리 검사의 구비 조건을 보면 첫 번째 뭐야? 표준화가 돼야 돼요. 검사 절차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산업안전 기사 시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필기 합격해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고 실기는 필답과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뭔 문제냐? 저는 198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안전 기사라는 책을 쓰고 만들었고 1996년에는요. 작업형이라는 교재를 쓸 때 산업인력공단도 없을 때 벌써 저는 작업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와 가지고요. 특히 2017년 들어와서 출판사들이 덤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4만 원짜리 책을 29,000원 또는 2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돼 있습니다. 실제 1000여 페이지인데요. 책이 3만 원 받아가지고 10원씩 복사해도 3만 원이 나오거든요. 더 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걸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2018년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요. 제가 곧 은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면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되겠다. 표준화가 되겠다. 당당히 경쟁해야 되는데요. 정말 비굴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어본다 그래요. 우리 출판하니까 책값이 싸서 사갑니다. 그런데 싼 게 우리 속담에 비지떡이라 있는데요. 여러분은 뭐 전혀 관계없는 분한테 지금 이 얘기하지만 저는 국내의 책들이요. 저자가 대부분 없어요. 설령 있더라 그래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자 소개가 없습니다. 가장 제가 잘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2017년 6월 5일 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어느 분이 야 떳떳하게 교재에 017 321에 2787 해가지고 360 24시간 상담하는 저자가 곧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3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요. 다른 책을 본다든지 다른 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 강의를 들었다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안전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안전기술사라든지 지도사, 기사 강의하는 내용을 꼭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틀리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싸게 하면서 과목부터 틀리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고 있고요. 어떤 출판사는요. 아예 산업기사에는 심리 및 교육을 빼놓고도 강의해요. 잘못된 거거든요. 출제 기준이 들어있는데도 참 이렇게 좀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또 반드시 전화를 저한테 해보십시오. 받나 안 받나 확인 후에 선택하는 것도 늦지 않는 방법 되겠어. 어쨌든 표준화가 돼 있었다는 얘기고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채점자의 편견과 주관성을 배제한다 그랬는데 실제 산업안전 기사도 정말 강의도 여러분이 객관성으로 가지고 판단한 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라도 저보다 강의를 잘한다거나 더 많이 한다거나
또는 세하교재 출판사보다 1% 좋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하고 바꿔가십시오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예는요, 하루에 10,000명 정도 사이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1년에 강의 신청하는 것은 10,000명 들어와도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군데에서는. 그러나 우리 시험은 30,000명 보는데 3분의 1이 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 3분의 1 정도만. 그러나 2분의 1은 책은 사는 것 같은데, 아니 3분의 1, 3분의 2는 책은 구입했는데 독하게 해서 합격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쨌든 객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규준이 있어요. 규준은 법입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비교의 틀이거든요. 룰을 말하고 있고요. 신뢰성입니다. 검사 응답의 일관성입니다.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타당성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06쪽에 있고요.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만들어 두었고, 역시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